줍니다. 뭘요? 남 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GS건설에서 30층 높이에서 깽폼이 떨어지면서 50대 근로자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엔 모 건설회사에서도 이런 15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포스코 건설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생긴 이래 너무 안전에 위축이 돼 있고 산업 현장의 공정관리가 지금 빵꾸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은 기계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빵 공장도 빵 만드는 기계를 활용해서 그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프레스기를 두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해놓고 작업하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은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건설 현장은 백지 위에, 맨 땅 위에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물을 짓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제일 먼저 하냐면 가시설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시설물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본 공사용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은 무지무지 위험합니다. 아무나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초보자 학교 다니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와가지고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절대 위험해서 일을 못합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러 건설 현장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만큼 건설 현장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안전 기준을 새로 설립하고 정립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건설 현장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 보면 발판이 새 거인데도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산업 현장은 틀리거든요. 다 시설이 세팅되어 있는 데서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건설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현장 문 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주는 죄송합니다.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벌금, 과태료 내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는 한 현장으로 본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 월급을 받습니까? 현장 문 닫고 작업을 중지하면은 관리자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나오겠죠. 월급이. 근데 일용직으로 용역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거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거 방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만 점점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하던 근로자들은 당장 실직이 되고 하청업자는 줄도산이 되는 거고, 또 중대재해 막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죽인다는 빌미로 야 너네들 왜 노동자를 죽여? 안 돼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노동자들 일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일을 안 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기업들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일합니까? 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이나 할 줄 알면 다행이야. 전부 불법 건설 현장에 와서 일하는 불법 체류는 요즘 없습니다.
왜? 3개월 여행 비자 와가지고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비자, 체류 비자는 요즘은 불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와서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치면 우리는 산재보험 해줘, 중대재해 나면 산재 보상금 4억 5억씩 줘, 또 의료보험 처리 다 해줘, 산재보험료로 치료 다 해줘. 결국에는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정부에 있는 이 관료 조직들은 굶어 죽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정부 조직 공무원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업체 사장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굶어 죽어요?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 예방하는 건 맞지만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의 기준을 달리 해줄 필요도 있음을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산업 현장은 정말 SPC처럼 만들어진 틀 안에서 사람이 기계처럼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등 제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할 텐데 그런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체 현장하고는 좀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 대표는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한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라는 거에 불법으로 5명이 탔습니다. 원래 2명만 타게 돼 있고 총 탑승부에는 400km 이상을 적재하거나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사람 2명에 나머지 400km까지 합쳐서 400km까지 타게 돼 있는데 어찌해서 사람을 5명 타가지고 고소 장소에 데모하는 시위하는 데를 찾아가서 그래도 뭐 잘해보자고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당의 대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 양반은 산업안전공학과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안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야, 안 된다, 2명만 타자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여당의 대표인 사람이 만든 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은 나는 된다라는 식입니까? 나는 5명이 타도 됩니까? 만약에 5명이 타서 그게 무너져서 중대재해가 났으면 대통령은 하야해야 됩니까? 과연 이게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정치입니까? 아니면 쇼를 위한 정치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 노조 위원장을 만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은 안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월회비 받아가면서 정말 넥타이 매고 시위 운동만 하는 그런 대표들만 만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끼리만 배불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90%는 비노조원인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귀족 노조들하고만 대화를 해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만 언론에 보여드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노조와 합의가 잘 됐다, 앞으로는 일 잘 될 거다, 경영주 똑바로 해라, 그렇게 선동해서는 대한민국 발전이 없습니다. 최근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고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전문직, 계약직,
경력직만 뽑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일하는 서민 노동자들은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불법 중국 교포들이 들어옵니다. 그 현실을 싹 무시하고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서 회담해봐야 양탄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정부 감투 쓰지 않았을 때 민생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왜 권력을 잡고 나면 양탄자 위로만 다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양탄자 쫙 깔고 중국, 러시아, 북한 그 우두머리들이 양탄자 위에만 돌아다녔습니다. 그 양탄자를 깔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에 치하는 못할 망정 우리 세상이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가 거지가 됩니까?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까? 그 피해 보는 사람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재명은 기업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주의,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공장도 돌아야 되고 현장도 열려야 되고 월급도 나옵니다. 기업을 죽이는 거는 곧 노동자를 죽이는 길입니다. 절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와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차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로 33년을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